꽃책에 들려준 이야기, 책 읽는 배우 김희경입니다. 오늘은 난중일기 가보년 일기 중에 10월부터 읽어드릴게요. 10월 1일 새벽에 떠나서 장문포에 이르니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혁기가 장문포 앞바다에 머무르고 있다. 내가 충청수사 및 선봉 여러 장수들과 바로 영등으로 들어가니 흉적들은 물가에 배를 걸쳐놓고 아무도 나와 대항하지 않는다. 날이 저물어 장문포 앞바다로 돌아오니 사도 2호선이 육지에 배를 대려고 할 무렵 적의 작은 배가 바로 들어와서 불을 던졌다. 비록 불은 일어나지 않고 꺼졌지만 분한 일이다. 우수사의 군관과 경상수사의 군관의 실수를 대략 꾸짖기만 하고 사도의 군관은 그 죄를 중하게 다스렸다. 밤 10시가 되어 칠천량으로 돌아와서 밤을 지냈다. 4일 맑음 곽재우, 김덕령과 함께 약속하고서 군사 수백 명을 뽑아 육지에 내려보내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선봉은 먼저 장문포로 보내서 드나들면서 싸움을 도두라고 했다. 늦게 중군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수륙이 서로 호응하니 적은 어찌할 줄을 몰라 동서로 달아난다. 육지의 군사는 외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도로 배로 올라온다. 해가 저문 뒤에 칠천량으로 돌아와 진을 쳤다. 선정관 이계명이 표신과 선유의 교서와 임금이 주는 초피를 가지고 왔다. 6일 맑음 일찍 선봉을 시켜 장문포 적의 소굴에 보냈더니 외적이 패문을 써서 땅에 꽂았는데 거기에 쓰기를 일본은 명나라와 지금 화친을 맺는 중이니 서로 싸울 것이 아니다 했다. 외놈 한 명이 칠천량 산기슭에 와서 항복하려 하므로 곤양이 불러서 배에 태우고 물어보니 이는 곧 영등에 있는 왜군이었다. 흉도로 진을 옮겼다. 9일 맑음 아침에 정자에 이르니 첨지 김경로, 첨지 박종남, 조방장 김응함, 조방장 한명년, 진주목사 배설, 김해 부사 백사림이 모두 돌아간다고 한다. 김과 박은 종일 활을 쏘았다. 12일 맑음 아침에 장계 초안을 수정했다. 늦게 우수사 및 충청수사가 찾아왔다. 경상 원수사가 적 토벌한 일을 자기가 직접 장계를 올리고자 하므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비변사의 공문에 의하여 원수가 쥐가죽으로 만든 남바위를 좌도 15벌, 우도에 10벌, 경상도에 10벌, 충청도에 5벌을 보내왔다. 15일 맑음 박춘향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17일 맑음 아침에 어사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어사는 식사 후에 오겠다고 한다. 늦게 우수사가 왔고 어사도 역시 왔다.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원수사가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많다고 한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원수사도 또 왔는데 그 흉악하고 거짓스러운 꼴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아침에 종사관이 왔다. 21일 맑고 조금 흐림. 종사관도 나가고 오후도 나갔으며 발포도 또 나갔다. 늦게 항복한 외적 3명이 원수사에게서 왔기에 문초를 했다. 영등 만우가 왔다가 밤이 늦게서 돌아갔다. 그에게 작은 아이가 있다기에 데려오라고 말했다. 밤에 비가 조금 내렸다. 25일 맑고 서풍이 크게 불다가 밤에야 그쳤다. 몸이 불편하여 방에 있었다. 남도 거제가 오고 영등이 와서 한동안 이야기했다. 전 나간 군수인 첨지 신호가 왔는데 채찰사 윤두수의 공문과 목화, 벙거지, 정목 한동을 가져왔다. 함께 의논하다가 밤이 되어 물러갔다. 26일 맑음 빙부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신첨지에게서 들으니 김상용이 일왕이 되어 상경할 때
남원 분해에 들어가 자면서 채철사를 보지 않고 갔다고 한다. 세상 일이 이러하니 참으로 해괴하다. 30일 맑음. 적을 수색하고 토벌하러 배를 들여보내고 싶으나 경상도 전선이 없어 오기를 기다렸다. 11월 3일 맑음. 아침에 김천석이 비변사의 공문을 가지고 항복한 외인 야요몽 등 3명을 데리고 왔다. 수색 토벌을 나갔다 돌아온 것은 밤 10시쯤이었다. 4일 맑음. 항복한 외인들의 사정을 물어보았다. 전문 가져갈 유생이 왔다. 5일 흐리고 이슬비가 내렸다. 송한년이 큰 생선 10마리를 잡아왔다. 순변사 이일이 그 군관을 시켜서 항복한 외병 13명을 보내왔다. 밤새 큰 비가 내렸다. 7일 늦게 맑음. 항복한 외병 17명을 남해로 보냈다. 늦게 금갑도 만호 이정표, 사도 첨사 김완, 여도 만호 김인영, 영등 만호가 모두 왔다. 이날 낮에 신첨지 신호가 원수에게서 돌아와 보고하기를 원수는 수군에서 머무른다고 한다. 13일 맑음. 바람이 자니 날씨가 따뜻하다. 신첨지와 아들 회가 이희남, 김숙현과 함께 본영으로 갔다. 종 한경에게도 은진, 김정희의 집에 가라고 명했다. 장계도 올렸다. 원수는 방어사 군관을 시켜서 항복한 외병 14명을 데리고 왔다. 저녁에 윤년이 그 누이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망발이 된 말이 많으니 우습다. 버리고자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까닭이 있으니 세 자식이 의지할 곳이 없는 때문이다. 15일이 아버님 제사라서 나가지 않았다. 밤에 달빛이 낮과 같은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뒤채였다. 15일 맑음. 봄날처럼 따뜻하다. 음양이 질서를 잃은 것 같으니 참으로 재변이다. 아버님 제삿날이어서 공무를 보지 않고 홀로 방 안에 앉았으니 슬픈 회포는 말할 수가 없다. 날이 저문 뒤에 탐선이 돌아왔는데 순천 교생이 교서에 등본을 가지고 왔다. 영의정 유성룡의 편지도 왔다. 21일 맑고 아침엔 바람도 찼다. 조카 뇌가 나갔고 이설은 포평하는 장계를 가지고 갔다. 포평 12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종, 금선, 운현, 이향, 수석, 행보들도 역시 나갔다. 김교성, 신경황이 나갔고 남도포, 강응표, 녹도, 송여종도 나갔다. 23일 맑고 따뜻하다. 흥양 군량과 순천 군량을 받아들였다. 저녁 때 이경복이 소시를 데리고 들어왔다. 들으니 순변사들이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27일 맑음. 식후에 대청에 나가 앉아서 좌우도로 갈라보냈던 항복한 외인들을 모조리 데려오게 하여 총 쏘는 연습을 시켰다. 11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일기는 빠졌음. 다소 지루한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강 잘 지키시고요. 좋아요와 구독